종부세 94만 명이 5조 7천억. 네. 내년엔 더 오른다. 네. 그죠? 어디서 뭐 8조라는 얘기도 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8조든 5조든 간에 네, 어쨌든 뭐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만큼 내는 건데 네. 지난해보다 이제 더블이에요. 네. 40% 넘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반올림하면 더블이죠. 그렇죠. 네. 거짓말 조금 보태면 더블인데 정확하게는 40% 좀 넘게 더 늘어났나 봐요. 대상이. 네. YTN 기사입니다. 이 종부세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사실 기존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도 종부세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네. 한다. 네. 이제 그런 것도 공시지가에 연동해서 종부세가 나오니까.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종부세라고 하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그나마 네. 이런 걸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가 됐다면 네. 이번부터는 제대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약간 양치기 손이 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번에 아마 그 부과된 금액을 직접 아마 22일자로 나왔으니까 느끼시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당혹스러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실물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 네. 그런 상태다 이제 딱 받아보니 이제부터는 조금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더더구나 내년부터 계속 오른다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부터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종부세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씩 얹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종부세 고지서 아직 안 왔더라도 네.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고지서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저도 류켄두이님이 제가 화요일에 같이 방송을 하거든요. 네. 종부세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봤다가 네. 약간 심쿵했어요. 심쿵이요? 네. 원래 심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 아니지 않나요? 이럴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는 입장에서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오늘 최대한 채팅방 얘기들 좀 많이 보면서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도 이거를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네. 객관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 선배들 바로 15년 전이죠.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짝 같이 섞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경제 기사 한번 볼게요. 종부세 국민 2% 불과하다. 월세 전가 우려 없다. 네. 희망사항이죠. 그래요? 월세 전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월세 전가하려 그래도 네. 임대차 3법으로 네네. 이제 어쨌거나 종부세는 매년 오르는데 네네. 월세를 인상시킬 수 있는 속도랑 편차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올린다 그래도 5%이고 네. 그러면은 이게 종부세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부담되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버틴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그렇죠. 네. 양도세 중과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70몇 %.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돈은 그거밖에 없다. 10억짜리다. 그러면 네. 극단적으로 한 2, 3억밖에 없다. 네. 파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10억이라고 하는 게 이득이었는데 내가 이걸 팔고 이걸 다시 살려고 그래도 네.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이거 노트북 이거 엄청 오래 썼는데 네. 이거 팔고 다시 이 노트북 못 산다 그러면 이거 왜 팔겠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필요하면. 그럴 때는 사람들이 팔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전할 수 없을까가 얼마 전까지는 그 최고의 수익을 추구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걸 사야지 더 많이 버느냐.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그러면 이 상황을
팔아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파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고 네. 그 방법을 찾는 얘기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저 또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집에 어쨌거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수요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뭐 그 임대차 3법 한 바퀴 끝나는 게 언제죠? 내년이죠. 내년이죠. 네, 내년.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대차 3법 한 바퀴가 끝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월세 붙이려고 하는 분이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전세는 현금 흐름이 아니니까 월세는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붙이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월세 가속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긴 해봤는데 네네. 일단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게 월세 거래량이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 광장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먼저 그 위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전세 가격이 어쨌든 2020년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도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다. 자, 근데 바로 밑에 있는 게 전세 거래량이에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이 사실상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전세를 살아야 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네. 공급도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지금 현재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밑에서 추세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월세는 늘어나고 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아파트만 보여졌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매매로 네, 간다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뭐 기울기가 쉽사리 확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월세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월세로 전가가 확실히 일어난다. 네,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네,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다만 이 월세로의 전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전가할 만큼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 용인할 만큼. 그리고 네네. 그동안에 우리 좀 얘기가 나오거나 신문지상에서 나오지만 그다음에 네. 또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보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월세를 좀 올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냥 그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네. 임대사업자도 사업자거든요. 주택 도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임대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원가가 올라가면 네. 가격 올라가죠. 그렇죠.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예, 아주 간단하게 그겁니다. 네, 그냥 수요와 공급이죠. 아니 그거잖아요. 요즘 기름값 엄청 비싸잖아요. 네. 기름값 잡으려고 유류세 인하한다면서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유류세가 인하됐죠, 지금. 네네. 담배값 올리려고 담배세 올렸잖아요. 아, 네, 그렇죠. 담배세. 네. 그죠. 담배세 올리니까 담배값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집세 올라가면 네. 집에 대한 세금 올라가면 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뭐 네.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담배라고 하는 거는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예전 정부에서 네. 그거 했었잖아요. 그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담배세가 올라가서 옛날에 2천 얼마짜리가 4천 얼마가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줄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LSD317님께서 갑자기 진리를 발견해버렸다. 라고. 그러네. 아주 단순한 거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가 100만 명이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이 편의점이 우리나라 한 5만 개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담배세 인상은 네. 편의점은 5만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거랑 지금은 제가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채팅방에 이제 다주택자 우리나라 몇 프로나 되겠어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편의점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몇백만이라면서요. 네, 5천만 그중에 있는 5만이면 1%도 안 되는데 0.01%인데 주유소 숫자는 더 적을 것 같아. 기름값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름값 내리려면 유류세 내려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넣으면은 그 가격 올라가죠. 노트북에다 노트북 세 추가하면 노트북 올라가고 자동차도 잘 할인하려면 개소세 인하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게 네. 담배처럼 담배를 끊은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네. 담배를 핀 사람한테는 필수제예요. 네. 근데 주택은 더더구나 100%가 살아야 돼요. 필수제거든요. 네. 네. 근데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집주인이든 전세입자든 어쨌든 그 올라간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힘이 센 사람이 그래도 집주인이에요. 그럼 그거를 전가를 하는 게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게 집주인이 셀 때가 있고 세입자가 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거나 그 국면이고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 오징어 외계인님이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필수제라고 표현을 한 건데 네네네. 강제 참여하는 시장이니까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고 네. 있어야 되는 시장에다가 일단 비용적인 부가 세금 부과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 부가만큼을 누구한테는 손해니까 그 손해를 서로 전가를 시키는 오징어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일 걸님께서 부자들 세금을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이 필수제니 다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거 계속 더 올리는 게 맞을 듯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담배값 올리는데 왜 흡연자들 입장에서 담배값 올리는데 왜 반발하냐? 그건 편의점에 걱정할 거지.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기름값 유류세 올리는데 왜 반발하냐? 그거는 주유소들이 부담할 거지. 운전자들이 왜 반발해?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치킨세를 예를 들어서 도입한다. 그럼 그건 치킨 프랜차이즈 숫자만큼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숫자가 예를 들어 10만 곳이라 그러면 그 10만 곳에서 걱정할 거지 왜 너네가 걱정해? 라는 거랑 같죠. 치킨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게 얘기를 잘못하면 서로 싸움이 되거나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을 도덕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을 지금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전가라는 게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가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게 시장 가격화되면 결국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그 시장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덕에 대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임대사업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 체납이 걸리고 그거를 못 갚으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세금 체납되면 감옥 갑니다. 이건 그 법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세금 체납액이 계속 고지가 오고 못 내게 되면은 그거 감옥 가잖아요. 하여튼 전과자 되는 거죠. 전과자 되는 거 벌금 내든지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단순 체납된다고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가압류 걸리고 이러고 소송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그렇죠. 내 재산을 뺏기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주택자라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체납되면 경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경공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 못 내면 내가 다른 내 삶에 돈을 못 주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급여를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현금 흐름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맞춰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저도 다주택자라 그런가. 이게
종부세 올리고 저는 이제 또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 유튜버래 가지고. 그렇죠. 제가 유튜버 하는 거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세입자분이 구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못 올리죠. 저는 아예 안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올라갔는데 나도 그거에 맞게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회성 세금이 아니니까 네. 매년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 종부세라고 하는 부분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주택자가 아니시거나 다른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뭐 그걸 가지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다주택자들 중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그 이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행동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날 행동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에는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월세 전가인 것 같아요. 네.